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시의 팟캐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8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의 팟캐스트 주제는 외국인들이 느끼는 한국인의 특징입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를 봤는데요. 과거의 비정상회담 프로그램 아시나요? 비정상회담은 한국의 TV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거주자들이 한국 생활과 문화에 대해 자신의 관점과 경험을 공유하는 토크쇼 형식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통해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참가자들은 각자의 나라와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의 일상, 사회, 문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때로는 한국과 자신들의 모국을 비교하면서 흥미로운 차이점이나 유사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인들에게는 자신의 문화를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는 유익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저는 그걸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한국 분들보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외국 분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외국 문화를 접해보고 또 배워보고 싶어서 그 프로그램을 유심히 봤어요. 그 프로그램 내용을 요약해서 가져와 보자면 외국분이 말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친구와 놀고 헤어질 때 나중에 또 연락해 라며 말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연락한다고? 언제쯤이지? 이러고 집에 와서 핸드폰을 보면 연락이 안 와요. 이 말을 듣고 저는 한참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진지하게 생각해 보니까 외국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 나중에 또 연락해 라는 표현은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접적이고 미묘한 소통 방식인데요. 실제로 다시 연락할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제 생각엔 한국 문화에서는 직접적으로 거절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표현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이런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 사람들은 왜 밥을 혼자 먹는 걸 이상하게 볼까입니다. 일본 분이 그러셨습니다. 한국 친구들에게 혼자 밥을 먹고 왔다고 하니 저를 마치 친구가 없는 사람처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었는데요. 한국 사람에게는 식사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다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식사는 사람들이 모여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친목을 다지는 중요한 사회적 활동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혼자 식사하는 건 이러한 사회적 교류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한국 사회도 변화하고 있고 특히 도시 지역과 젊은 세대 사이에서 혼자 식사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기 때문에 미래엔 한국 사람들도 혼자 밥 먹는 문화가 커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네팔분이 나와서 얘기하시는데 한국 분들이 그렇게 아웃도어 등산복을 많이 입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외국에서 아웃도어 입은 사람을 보면 바로 한국인인 걸 알아차릴 정도라네요. 이 이유는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웃도어 입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본 것 같기도 해요. 아마 편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외국인에겐 독특한 패션 문화로 보일 것 같긴 합니다. 네 번째로 외국분들은 한국에서 신기했다고 말한 점은 한국에서 해외로 가는 여행 패키지엔 전부 1일차 암스테르담 도착 버스로 이동, 2일차 파리 도착, 3일차 땡땡땡 이동 이렇게 여행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져 있다는 점이 신기하다고 하신 점이었어요. 한국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존재하는 거 아세요?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는 한국 사람의 특징을 뜻하는 말이에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여행 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빠르게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려는 경향이 강해 여행 일정에도 이러한 성향을 반영하여 빡빡하게 스케줄을 짜놓는 거예요. 또한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는 긴 휴가를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제한된 휴가 기간 동안에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려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해외여행 패키지에는 가능한 많은 관광지와 활동을 짧은 기간 안에 포함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5번째로 찜질방 문화입니다. 여러분은 찜질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한국의 찜질방은 정말 독특한 문화적 경험인데요. 이곳은 단순한 사우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찜질방은 사우나, 온천, 휴식 공간을 결합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한국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찜질방에는 다양한 온도와 스타일의 사우나와 온천 수조가 있어요. 여기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완시킬 수 있죠. 특히 추운 겨울에는 이런 따뜻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또한 찜질방은 공동 목욕 문화의 일부로 남녀 분리된 공동 목욕탕에서 사람들이 함께 목욕하며 휴식을 취해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가족 단위의 방문객도 많아요. 커플들은 찜질방에서 데이트를 즐기기도 해요. 물론 목욕은 따로 한 후 찜질복으로 갈아입은 후 찜질방 안에 휴식 공간에 나와서 TV도 보고 마사지도 받으며 시간을 보내요. 심지어 어떤 찜질방은 밤을 보낼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있어요. 이곳에서 사람들은 바닥에 깔린 매트 위에서 쉬거나 잠도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도 하루에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해서 찜질방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이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죠. 6번째로 빠른 인터넷 속도입니다.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빠른 국가 안에 속하는데요. 한국 정부는 일찍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인지 빠른 인터넷은 한국 사회에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미쳤어요. 예를 들면 온라인 게임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e스포츠 산업도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7번째로 한국어에는 존댓말과 반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어의 존댓말과 반말은 매우 중요하고 독특한 언어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존댓말과 반말을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 예의, 이 자리가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돼요. 존댓말은 상대방에게 존경과 예의를 표시할 때 사용되고요. 주로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용합니다.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은 한국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예의 범절로 보여져요. 반면 반말은 더 친밀하고 편안한 관계에서 사용됩니다. 친구, 가족 혹은 나이가 어린 사람과 대화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요. 반말은 상대방과의 친밀도를 나타내며 때로는 동등한 관계나 친근함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존댓말과 반말에 대한 주제에 대해 설명할 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8번째로 배달 문화예요. 한국의 배달 문화는 매우 독특하게 발달되었는데 전통적인 한식부터 피자, 치킨, 중식, 패스트푸드, 심지어 고급 레스토랑까지의 음식까지도 배달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건강식, 채식주의자용 음식, 세계 각국 요리 등 더욱 다양한 선택지가 배달이 가능합니다.
한국에는 외국과는 다르게 팀 문화가 없어 추가 비용 없이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밤늦게까지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야간에도 일을 하거나 늦은 시간 귀가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편리한 방식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배달 문화는 현대적인 생활 방식과 잘 어울리며 한국 사회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9번째로 동성 간의 스킨십입니다. 한국은 동성 간의 스킨십이 자유로운 편인데 남자와 남자끼리는 스킨십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여자와 여자끼리는 스킨십이 자유로운 편이에요. 이성적 마음이 없음에도 친구끼리 서로 안아주거나 팔짱을 낀다거나 이런 스킨십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릴 때 유독 이런 스킨십을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동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친구로서 좋아하는 것 뿐이니까요. 마지막 10번째입니다. 10번째로 안전한 치안입니다. 이건 한밤중에 배달이 가능한 것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새벽까지 문을 여는 식당이나 편의점 등이 많은 곳도 치안이 좋기 때문이에요. 한국에 처음 오는 외국인들은 북한과 휴전국가라 들었는데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와보면 전쟁의 불안함 따위는 느껴지지 않아서 놀란다고 해요. 저도 만약 한국에서 안 태어났다면 한국을 무서운 나라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한국은 물건을 공원 벤치에 올려놓아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요. 심지어 맥북을 카페에 두고 몇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워놓아도 안 가져가요. 이거에 실험 카메라를 한 것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치안도 좋고 남의 물건에 손은 대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느껴져요. 여기까지 한국인의 특징을 정리해봤는데 어떠세요? 공감 가시나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외국인의 시선에선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구나 하며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도 한국어 공부를 하신다면 꼭 이 프로그램을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2016년도 프로그램이라 지금은 유튜브로만 시청이 가능하니까 그 점을 유의해주세요. 그리고 외국분들이 느끼는 한국인만의 특징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